인공지능, 즉 AI와 우리의 관계,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테니까요. 아마 지금 다들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과연 AI가 내 일자리를 정말 뺏어갈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2026년을 아주 결정적인 해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증강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팀의 일원, 즉 동료로 진화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2026년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번 AI가 가져올 변화는 과거의 것들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힘, 뭐니 해도 결국 돈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기업들의 AI 투자가 무려 2배나 뛸 거라고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몇몇 기업이 시험 삼아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AI를 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더 좋은 기회가 열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생존의 문제에 가깝죠. 0.7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저기 가정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차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CEO의 무려 72%가 AI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AI가 그냥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될 AI 동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말 동료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AI들이 등장할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생성형 AI는 어땠나요? 질문하면 답해주는 정보 제공자 역할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에이전트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업무까지 알아서 실행하는 말 그대로 가상 동료의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죠. 딜로이트 자료인데요. 기업의 85%, 거의 모든 회사가 자기들만의 AI 직원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변화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동료들은 우리 컴퓨터 화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물리적 AI가 로봇 기술과 만나서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그러니까 물건이 어떻게 떨어지고 부딪히는지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는 월드 모델을 탑재하고요. 공장을 운용하고 물류 창고를 관리하고 심지어는 헬스케어 현장까지 누비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에 오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30년까지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재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종류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적응과 성장의 기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다 가져갔을 때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숲 전체를 보는 시스템 사고, 정보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비판적 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감성지능,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기발한 해법을 찾아내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 거죠.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진짜 파트너로 삼으려면 우리 모두에게 AI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AI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요. 둘째, AI가 내놓는 결과를 무조건 믿지 말고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AI를 부품처럼 활용해서 나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힘을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앞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방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코드를 짜는 것처럼 정해진 실행을 맡습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냐? 우리 회사 문화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 브랜드 철학이 뭔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같은 본질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각자 제일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완벽한 분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리스킬링, 즉 새로운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베풀어주는 복지 같은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30년까지 10억 명을 리스킬링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기술 위에 사람을 두려면 어떤 전략과 윤리적인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AI라는 시스템을 믿고 맡기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법과 규제를 잘 지키고 윤리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반드시 항상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보통 이 4단계의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엔 AI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아예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걸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내재화 과정을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회사 전체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은 바로 이 공생관계입니다. AI가 가진 강력한 기술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통찰력이 만나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AI가 아닙니다. 그 강력한 도구를 지휘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당신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